오늘 경기에서 감독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변칙적으로 플레이한 손흥민은 페리시치를 피해 오른쪽으로 갔고, 지난 경기들과 달랐던 손흥민의 한 부분은 감독 대행마저 충격에 빠뜨렸다. 토트넘 호스퍼가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야심차게 영입했던 공격수 히샬리송의 부진이 길어지자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승점 45점으로 4위를 유지했지만 5위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2경기를 덜 치렀고 승점 4점 차라 언제든지 뒤집힐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했고 후반 2분 야심차게 때린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는 경기 후 보도에서 화살을 히샬리송에게 돌렸습니다. 히샬리송은 후반 40분 교체 출전했지만 팀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토크스포츠는 히샬리송은 먹튀 꼬리표를 달았고 오직 닭처럼 춤을 출 수 있다라며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한 점에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올 시즌 6천만 파운드, 약 94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현재까지 24경기 2골 3도움으로 저조했다. 리그에서는 한 경기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부진까지 겹쳐 입지를 다질 기회가 있었음에도 놓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당분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반면 손흥민의 활약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후 영국의 BBC는 중요한 경기에서 토트넘의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 계속됐다. 토트넘의 실망스러운 한 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을 향해서는 전반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른쪽 측면 플레이가 돋보였으며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이 패배한 가운데 손흥민이 팀 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이유입니다. BBC는 손흥민에게 평점 6.15점을 부여했습니다. 케인이 6.02점으로 팀 내 2위에 올랐고 로메로와 스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관리 기간 끝난 손흥민은 이제 골없이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손흥민이 그동안 교체 자원으로 나선 이유 중 하나는 관리의 측면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35경기 23골로 EPL 득점왕을 차지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시즌은 리그 24경기 5골로 주춤하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수석 코치는 얼마 전 웨스트햄전 후 손흥민은 벤치에서 시작했고 이는 그를 위해 중요한 시간이었다. 손흥민은 공간이 있을 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기에 앞으로도 그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다. 손흥민이 골을 넣어서 기쁘지만 아직 100%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에 관리가 필요하다며 꾸준한 선발 출전만이 능사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물론 올 시즌을 치르면서 A매치와 월드컵을 병행했고 안아골절 부상까지 당했던 손흥민의 체력 관리는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교체 출전을 통해 체력을 충전하고 선발로 나섰을 때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되찾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리 기간을 마친 손흥민은 마침내 이날 울버햄튼전에서 리그 선발 복귀를 알렸고 골은 없었지만 몸놀림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물론 선발 복귀 전 한 경기는 움직임에 만족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질 경기들에서도 손흥민이 올 시즌 내내 그랬던 것처럼 득점 가뭄을 이어가면 곤란합니다. 교체 출전 기간 동안 휴식을 취했고 팀도 손흥민이 다시 선발로 나서도 될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월드컵과 같은 특수한 일정도 없고 체력적인 불균형을 토로할 명분도 사라진 상황에서 부진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손흥민을 변호할 방패는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의 변칙적인 플레이는 이 해법을 명확하게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반 페리시치는 혹평을 받았는데요. 페리시치는 10번의 크로스 중 단 2차례만 성공했고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페리시치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경기 중 페리시치를 피해 오른쪽으로 위치를 옮겼을 때 손흥민에게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은 그동안 정말 상상 이상으로 페리시치가 손흥민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의 칼럼을 살펴보면 오늘 일어난 페리시치 손흥민 사태를 돌이켜보기 전에 현대축구에서 측면 수비수가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인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측면 수비수는 중앙 수비수 양옆에 배치되어 경기장의 측면을 막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측면 수비수가 얼마나 많이 적절하게 공격에 가담하는지에 따라서 그 팀의 공격력이 좌지우지될 만큼 윙백의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고 적극적인 침투를 통해서 같은 팀 윙어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뿐만 아니라 연계를 통한 공격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포지션이라 할 수 있다. 이 포지션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프로팀들이 발이 빠른 윙어 또는 윙포워드를 배치하기 때문에 빠른 주력뿐만 아니라 그 어느 포지션보다도 강력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이드백은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해야 하기 때문이므로 오버래핑 및 언더래핑 통한 공격 가담을 통해서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중요한 포지션이다. 이처럼 측면 수비수는 현대 축구의 고도화된 밀집 수비를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이고 그중 핵심적인 공격 루트는 컷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이 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기니까 그동안 오지 않았던 컵백이 바로 오는 진귀한 광경이 목격됐다. 다소 충격적이게도 페리시치를 피해 오른쪽 갔더니 슈팅 찬스를 바로 획득한 것이다. 오늘 손흥민은 이른바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무려 3차례나 슈팅 기회를 가져갔고 이 중 2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으며 그중 한 번은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동안 페리시치의 독단적인 플레이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았던 슈팅 찬스였던 것이다. 지난 경기들에서는 페리시치의 플레이는 헤더에 약점이 있는 손흥민이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도록 만들었다.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다가 오른쪽으로 가니 할 수 있는 게 바로 생긴 골이다. 손흥민이 자꾸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복귀하라는 제스처를 보냈던 스텔리니도 손흥민에게 계속 슈팅 찬스가 창출되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뭔가에 홀린 듯 붉어지며 눈을 계속 깜빡거리기도 했다. 손흥민에게 컵백이 있냐 없냐는 토트넘 코치진들마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었다. 전문가의 말대로 오늘 경기 손흥민의 히트맵은 그동안의 히트맵과 달랐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더 많이 찍혔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손흥민은 컵백만 오면 슈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토트넘 코치진들은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